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하고 생태보건 추진 현황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9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이제 주요 목적은 이제 농업이나 공업용수 공급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이제 도로의 기능들이나 이제 홍수 조절의 부가적인 기능을 갖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용수 이용 목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3억 6천만 톤 정도 농용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전체 양 중에 한 70% 정도가 농업용수로 쓰고 있고요. 나머지 한 30%가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봐서는 대부분 전국에서 한 80% 정도의 용수를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20% 정도가 충남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용수는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는데, 그 용수의 대부분을 전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희가 그동안 건강하고 보건에 대해서 한 20년 동안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 농업용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튼 사용을 하고 있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제 한국보건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었고요.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농업용수에 대한 대안들이 좀 마련이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보건에 대한 부분들이 추진력을 좀 받게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업용수 부분들인데요. 주로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한국보건 구간들을 보통 저희가 10에서 15km 정도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에 양수장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공교롭게 그 지역에 대규모 양수장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업용수 사용하고 있는 군산 취수장이 있고요. 이건 군산 산업단지에 대부분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4개의 양수장들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화양은 이제 저희 서천 쪽에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3개는 모두 다 전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양수장들이 금강에 포진되어 있는 양수장이 한 5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양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아무래도 하류 쪽으로 내려와야 하구 쪽을 막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용수의 양, 확보할 수 있는 양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쪽 하구 지역에 이런 대형 양수장들이 좀 포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그동안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하구 쪽이 막히면서부터 이제 수질의 변화들이 좀 일어났었는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수질 항목 중에 저희가 COD 항목을 가지고 수질의 어떤 오염 정도를 평가를 했었는데, 2015년에 기존에 이제 환경부에서 관련되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 호수에 대한 수질 평가 기준이 TOC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항목 기준이 COD하고 TOC 간에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동일한 물인데도 불구하고 COD는 예를 들면 4등급이 나오는데 TOC로 하면 2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농업용수 관련돼서 계속 농업용수의 수질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반대 논리로 나왔던 부분들이 TOC 기준으로 하면 2등급 수준인데 왜 물이 안 좋냐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COD하고 TOC를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게, COD는 예전부터 계속 써왔던 수질 항목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경향성들을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서 저희가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녹조의 주요 원인인자인 총인 같은 경우에도 4등급 수질을 보이고 있어서, 아무튼 수질 농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하구 쪽에 녹조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요. 저희가 충남도와 함께 금강을 이제 한 15년 정도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최근 5년 사이에 하구 쪽 중심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확대를 했는데, 하류 지역의 녹조 발생 빈도나 정도들이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부터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25년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보시는 것처럼
주로 어느 지점이냐면 하구뚝을 포함해서 양꽃단지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부영역의 웅포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 세 개 구간들이 매년 녹조가 지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22년도 부분, 23년, 4년, 5년 매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녹조 발생했다는 마이크로시스트라는 독성 물질에 대한 이슈들이 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농산물들이나 관련되는 우리가 먹는 그런 식품에서도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아마 환경부 기후부에서도 이제 이런 관련된 녹조 측정하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조류 독소에 대한 그런 기준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년 저희 지역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이제 바닥상을 좀 보면 이제 이게 퇴적물인데요. 저희가 22년부터 최근까지 보면 이제 하구뚝이 저희가 좌, 중안, 우안 이렇게 구간을 나눠놨는데 좌안이 군산 쪽입니다. 군산 수문이 있는 쪽이고요. 주로 이렇게 육안을 보시면 대부분 모래성분들이 좀 많이 보이죠. 중간으로 오면 이제 조금 섞였다가 이제 이쪽이 서천 장악 쪽인데 여기에는 조금 뻘성분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수요 흐름이 이제 군산이 배수관문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물 흐름이 계속 쓸려 내려가면서 그쪽 군산 쪽의 방향에 있는 하층에 쌓여있는 퇴적물들은 관문을 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다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반대로 이쪽 장악 쪽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 수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바닥층에는 이런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물 위에서는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조 발생도 저희 지역이나 반대에 있는 군산이나 일산 지역도 조사를 하는데 주로 충남 쪽에 많이 녹조가 발생합니다. 이쪽에. 왜냐하면 아무래도 물 흐름이 군산 방향에 수문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물 흐름이 쓸려서 그쪽은 계속 물 흐름이 있다 보니까 녹조 발생이 저희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덜 거의 이제 안 피는 현상들이 보이고요. 반대로 저희 쪽 앞서 말씀드린 웅포대교부터 하구뚝까지 그 구간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물 흐름이 좀 적다 보니까 하층에는 이런 뻘성분의 퇴적물들이 계속 이제 침전이 될 수밖에 없고 상층에 있는 물에서는 이제 이런 영양 염류 물질들이 많다 보니까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이제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특정 오염물 조사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편차가 있긴 하지만 지역으로 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천 쪽이 군산에 비해서는 조금 오염도가 높은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구뚝에서 3분 40km 지점까지 이제 밑에 하상의 깊이를 좀 측정한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두색 계열이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높은 층이고 빨간색 계열로 갈수록 밑에가 깎여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 흐름이 이쪽이 이제 하구뚝인데요. 이제 이쪽 아래쪽이 군산이고 위에가 장항입니다. 서천. 이쪽이 수문이 20개가 달려 있으니까 물이 흐름이 여기 노란색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측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반대쪽 장항이나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연꽃단지가 여기 대부분 있는 데고요. 이쪽이 마지막 뭐 조류생태관 있는 쪽인데 이쪽 부분들은 대부분 위에 층이 좀 쌓여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앞에 퇴적물 오염도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물 흐름이 군산 쪽에 쏠려 나가다 보니까 그쪽은 바닥층이 계속 깎여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밑에 층에는 대부분 모래성분들이 좀 많이 발견되는 반면에 저희 서천 쪽에는 이거와 같이 물 흐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주로 이쪽에는 좀 퇴적물들이 쌓여서 뻘 형태를 보이고 그쪽 지역에 공교롭게 앞서 말씀드린 녹조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전에 서천도 그렇고 도에서도 저희가 이제 서천 군산 쪽에 배수관물을 좀 증설해달라는 국가의 요구 사항도 좀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실제 실현되지는 못했고요.
그 이후에 또 저희가 이쪽에 저기 길산천이랑 같이 연계해서 언어를 좀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국가에다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실제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학부가 가진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수준에 문제가 있다. 이제 하구뚝으로 인해서 물 흐름이 정체가 되다 보니 그로 인해서 폐정물들이 많이 쌓이고 수체에 대한 오염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바닥층에 있는 생태계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 농업용수라는 것들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4등급 이상의 수치를 보여야 되는데 그 등급을 지금 넘나드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대한 부분도 한계점이 좀 다다르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실제적으로 외인 쪽에서는 저희가 장학 쪽에서 매년 폐정물 준설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못지않게 육상에도 폐정물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하구를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에도. 그래서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하구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하구를 누가 책임지고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주체를 좀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들을 좀 추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하구뚝 이거에 대해서 수질이 좀 악화되고 폐정물들이 많이 쌓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태적인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기수역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기수역에서 많이 발견되던 우리가 경제 어종이라고 하는 황궁이나 옹여, 참개, 뱀장어, 종어 같은 그런 어류들이 실제적으로 발견되지 못하면서 이제 내수면 어업에 대한 그런 타격들이 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꾸로 외해 쪽에서는 육상에서 어떤 오염물질이지만 영양물질이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김 황폐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거꾸로 외해 쪽에는 김 생산에 대한 생산량 감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반대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나마 최근에 와서 정부를 지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하구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인식들이 좀 저변에 확대가 되면서 하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그냥 관점을 통해서 농업을 통한 농업용수 이용 목적을 위해서 하구를 바라봤다면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을 보건을 통해서 생태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관광이라든지 수산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인식들이 좀 변화되면서 하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하구 보건에 대한 필요성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지역에 주로 이제 상황들을 좀 쳐다보면 이제 하구뚝이 9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이제 전국에서 얘기하는 금난도 개발이라든지 금난도 개발, 분장대교, 그다음에 군사산업단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제 산업단지로 인해서 하구뚝이 막히다 보니까 기존에 들어오는 수요들이 좀 바뀌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상 구조물들이 좀 만들어지게 됩니다. 도료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유구도 어쨌든 세계유산에 등재되긴 했지만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흑점이 바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하구 지역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첨예하게 두 개의 방역장치단체가 연접해 있는 그런 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수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서는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선결이 되지 않는 이상 건강하고 보건에 대한 부분들은 어렵다는 의견들을 계속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중남 쪽에서는 계속 하구보건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질이나 생태계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관광 활성화나 수산 자원들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추진하자는 의견들이 좀 상충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어쨌든 학우보건이 궁극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들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장 큰 부분들은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추진 경과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저희가 도에서 한 2010년도부터 저희가 학우보건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을 해왔고요. 그동안 여러 차례 국가에 대해서 학우보건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앞서 말씀드린 배수관물 증설이나 언어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국가에다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국가 차원에서는 실제적으로 학우에 대한 관리 주체가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은 주로 해수부 입장에서 학우보건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도에서도 하는 분화구 연관책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해수부에서 그동안 관련되는 이슈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요. 그나마 이제 이번 정부에 와서 기후부가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도 기존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학우보건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얘기를 해왔고요. 최근에 이제 지난 정부 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알기에 농식품부에서 낙동강 하구 생태보건이 되면서 금강영산강 하구보건에 대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관련되는 용역들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주로 핵심 내용들은 하구가 개방이 됐을 때 과연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했고요. 여기 이제 결과에서는 어쨌든 확보 가능한 대안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선결 조건이라는 농업용수에 대한 확보 부분들은 이미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시행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정부에서 판단할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1조에서 2조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막대한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또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금강하고 보건에 대한 속도들이 조금 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관련되는 이제 국정과제 내용 중에 이미 학우보건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부분에 보면 4대강 보를 포함한 이제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보호관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부처에서 좀 관련되는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추진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추진 방향들은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수질이나 생태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보건을 통해서 기존의 농업용수 활용을 통해서 농업생산량 증대의 목적을 맞췄다면 어쨌든 기존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형태의 사업들을 좀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했던 매수면업이든 수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증대를 시키고 필요하다면 관광 활성화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지역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4대강 중에 유일하게 금강만 2개 광역자치단체를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 간 협의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남에 있어서는 파트너가 전국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이 하구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빨리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에 저희가 입법화 과정들을 지금 국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저희가 이미 법안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공이 넘어가 있는 사항들이고 이제 국회 사정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제 하구 특별법을 좀 마련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법을 왜 마련하게 되냐면 하구라는 기업들이
중앙부처로 보면 크게 한 4-5개 부처가 관련이 됩니다. 주로 바다를 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그다음에 이전에 국토 관련되는 국토부, 농업용수 관련되는 농림부들이 크게 4개 부처가 관련이 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인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 보면 주인이 없다 보니까 먼저 선정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거꾸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을 마련하던 게, 그럼 이 특별법을 통해서 하구 보건이나 관리에 대한 주체를 누구로 할 건지를 좀 명확히 규정을 하고, 그 주체가 이 하구 보건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법을 제정을 하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지금은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주도로 법령 제정을 좀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 안에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해수부나 농림부나 국토부분들이 이미 다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마련이 되면 어쨌든 관리 주체가 명확히 규정이 되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도 탄력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금강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이나 사대강에서 모두 특별법 제정에 대한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좀 통과돼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충남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굉장히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상 조치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반대를 하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지역 간에 서로 논란이 되면 국가에서는 잘 개입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역이 좀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들을 좀 마련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그동안의 걸림돌이었던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대안들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라북도를 군산이나 익산에 대한 자치단체를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안이 없을 때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말이 없었지만, 지금 이미 대안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국가에서는 또 따로 협의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중앙부처랑 광역자치단체하고 일부 시민단체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는 이미 협의체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저희 지역에서는 충남이나 전북을 기본으로 해서 관련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전북이랑 소통을 통해서 협의체를 마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하구 보건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전에 충남도에 이런 생태보건 추진단이라는 걸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도에 관련되는 담당자들이나 관련 부서들이 좀 들어와가고요.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추진됐던 걸 다시 복원시켜서 일단은 충남도 차원에서 관련되는 하구 보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드라이브를 걸 필요성이 있고요. 그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전북도나 전북 관련되는 자치단체들이 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로 확대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구 보건이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발생할 거기 때문에 관련되는 저희가 대안들을 좀 미리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 이제 기후부에서 관련되는 예산을 좀 마련해서 관련되는 영역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튼 국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을 하더라도 저희 지역 쪽에서 특히나 농민들에 대한 피해, 해수가 유입됐을 때 지하수의 해수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나 홍수질 때 침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내에서도 어쨌든 지역에 있는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는 현상에 대한 관련되는 조사 사업들이나 연구 사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북이랑 같이 협력해서 양쪽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추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려면 맨 먼저 선결해야 될 게 아마 협의체가 먼저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그걸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취향시장을 이설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km 내외에 큰 4개의 양시장들이 있는데 그 양시장들이 이제 횟수가 유입이 되면 실제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상류 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농림부에서 했던 과제 내용에 대부분 여기 10km 내외에 있는 양수장, 큰 4개의 양수장들을 상류 20km 지점으로 옮기는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옮겼을 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20km 위 지점으로 이제 옮기게 되면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는 양수장 기능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연구소도 기존과 똑같이 활용을 할 수 있고 10km 지점까지는 회수유입을 통해서 기수용을 복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최소 한 1조에서 2조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이런 재원들을 한 번에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관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에 대한 관련되는 연구랑 관련되는 정책들이 나오더라도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기까지는 앞으로 꽤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인데요. 이제 하구 쪽에 이제 밑에 지점이 있는 거를 여기 위로 다 오래 이제 부여 양화 쪽이 됩니다. 그래서 서천 쪽에 화양양수장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 3개는 다 전북 쪽에 있기 때문에 좌우에 통원양수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화양양수장 쪽에는 일부 부족한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저수지에다 물을 좀 담수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판교 지역이나 이제 화양양수장을 활용하고 있는 농지에다가 공수를 공급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나와 있는 전북 지역의 3개 양수장들은 이쪽 전북 지역 익산 정도 부분에 양수장을 만들어서 실제로 도수를 통해서 기존 양수장 공급 라인에다가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용수에 대한 부분도 이미 검토가 끝나서 양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고요. 위치상으로도 저 위치로 옮겼을 때 기존에 쓰고 있는 물 양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안은 이미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 부분들은 이제 농림부 추산인데요. 본인들은 2조에서 2.5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예전에 충남도에서 산정했던 건 한 5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중간 정도를 보면 한 1조에서 1.5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야 관련된 소요사업비가 명확히 산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대충 추정치가 이 정도라서 아무튼 굉장히 막대한 사업비가 된다는 부분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디서 따왔냐면 이게 네덜란드 사는데요. 하리볼리트라는 지역인데 여기도 요 하구 지역에 횟수가 유입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B급 처리된 부분들이 횟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고요. 기존에 양수장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부분들을 폐쇄를 시키고 상류 지역에다 양수장을 만들어서 기존에 농업용수 라인에다가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지역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추진한다면 용수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모의 실험이 좀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나 농림부에서 이미 관련된 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가 어느 정도 배수관을 어느 정도 개선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해수가 투입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이미 관련되는 동작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km든 15km든 5km든 원하는 목표치만 결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모의가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낙동강 사례처럼
모의를 통해서 실제 실현이 될 건지는 실증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실제 개방하기 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꽤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 구성부터 사업비 소요 계획, 사업이 실제 시행이 되고 이런 대안들이 마련돼서 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낙동강 사례처럼 저희가 어느 정도의 모의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해수가 유의될 건지를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저희가 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